재판 약속해라. 무례하다. 저희가 준비한 8위의 주인공은 바로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입니다. 어제 점심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18일 만에 여야 지도부 회동, 오찬 회동을 함께 했는데요. 대통령실은 콕 집어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초청을 해서 공을 들였다고 했고, 야당에서는 아니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후보자, 추경 이런 거에 대한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절하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논점은 바로 이겁니다. 대통령님께서 공직선거법이나 재판중지법 등 민주당의 대통령 재판 관련 입법 추진에 제동을 거신 것은 다행이라고. 당신 입으로 좀 한번 확인해라.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요거는 이 위기 상황에 한번 써먹을 수 있는, 아껴놨다가 위급한 상황에 써먹을 수 있는 치트키 비슷한 거여서 빈총 한번 쏘고 끝내기는 좀 아까운 거 아닌가. 시비거리로 재판 받을래 안 받을래 이렇게 물어본 건 정치적으로는 구첩반상 진수성찬 다 거부하고 굳이 컵라면만 먹고 나온 느낌? 저거 누가 저렇게 조언을 했나? 예. 아마 조언한 사람이 친윤계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친윤계가 저런 조언하지 않았냐라는 박용진 전 의원의 얘기까지. 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A4 용지 3장 분량에 이재명 대통령 면전 앞에서 여러 작심 발언을 했는데 그중에 핵심 논점이 바로 이거였어요. 임기 끝나고 재판 받겠다고 약속해달라. 이재명 대통령 증문즉답은 하지 않았는데 다음 화면을 볼까요? 성춘 부의장님. 예.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무례하고 사과해야 된다. 친윤한테 조언을 받았냐, 이런 표현까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가 여당에 속한 사람으로서 무례하다고까지 얘기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저는 무모했다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무모했다. 그러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그 A4 용지를 딱 꺼내서 이야기한 것을, 그러니까 작년에 이재명 당시 야당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나서 야당의 그 건의사항들 쭉 읊었던 걸, 그걸 좀 따라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비슷한 형식으로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때랑 지금은 상황이 전혀 다르거든요. 그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야당을 협치의 파트너로, 입법부를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해주지 않다가 720일 만에, 그것도 총선에서 대패한 이후에 만나준 이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 대표가 민심을 대변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있는 목소리를 전달하는 과정이었다면, 이번에는 민심에 의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 무려 18일 만에 바로 여야 대표를 불러서 목소리를 청취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전히 여대 야소입니다. 그 소수 정당, 소수 야당의 대표라면은 영리하게 뭔가 본인들이 받아낼 수 있는 것들을 요구하는 그런 자리가 됐었어야 되는데, 사실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만 쏟아내고 심지어 저런 이야기까지 쏟아냈다는 것은, 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뭔가 제가 봤을 때는 그 보수 내에서 나름 합리적으로 개혁을 추구한다라고 느꼈었는데, 지금 저런 요구안들은 사실상 너무 무모했다. 사실상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 사실 저런 데 가서 정말 야당이 원했던 것 한두 가지만 얻어내도 상당히 비대위원장으로 성과 있는 회담이었다라는 그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이후의 논란들은 사실상 저런 무리한 요구들, 친윤이나 할 법한 요구들, 이런 것들만 하지 않았냐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쉬운 요구였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윤기천 부위원장님, 그러니까 무모했다라고 표현하는 게 뭐냐면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긴 한데 18일 만에 만났고 초반 상견례 성격이기 때문에 좀 더 민생을 살리는데 여야 초당적으로 하자는 메시지만 했어도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더 점수 딸 수 있었다라는 취지. 이거 친윤들한테 조언받았냐는 비판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근데 7가지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추경 얘기도 했잖아요. 확장 재정 정책에 대해서 문제 있다라는 취지. 그다음에 연금 개혁 문제도 얘기했고 인사의 기준을 좀 제시해달라.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게 되면 여당에서 인사를 거르는 기준 자체가 무의미하기 때문에 실제 야당은 힘이 없으니까 아예 5대 기준, 10대 기준을 얘기하시면 거기에 어긋난 사실관계가 나오면 인사를 안 할 수 있는 이런 기준을 대국민께 공표해달라, 이런 취지 얘기하신 거 잘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검찰 개혁 관련해서는 이걸 개헌과 연계시키자라는 말도 했는데 이 부분도 저는 납득을 해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사법부 존중 관련해서 실제로 민주당이 이 법안을 준비해서 아직 본회의에 올리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법안이 마련이 안 돼 있으면 급하지 않지만 현재 법안을 마련해서 본회의에 올리기 직전이란 말이에요. 이걸 딜레이 시킨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야당의 수장으로서의 문제제기할 수 있는 거죠. 저 부분을 대통령께서는 좀 언짢게 드릴 수 있지만 과연 비합리적인 문제제기냐? 저는 그렇게 볼 수 없는 게, 첫 번째는
사법부 존중의 태도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예. 이 재판 관련돼서 사법부의 해석의 영역에 맡겨놓고 이걸 입법으로 국회에서 위헌적 입법을 통해서 하지 말아달라 이런 취지가 깔려 있는 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게 왜 문제가 있지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가 만약에 많이 남아 있으면 시차를 두고 조율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그런데 6월 30일자로 끝납니다. 끝나는 비대위원장이 본인이 생각했던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국정 안정 또 국민께 도움되는 여러 가지 정책이나 아니면 사법 현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는지 뭐 만약에 한 2년 남아 있으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로드맵을 짜서 대통령하고 조율해 나가지 아니면 다음번 영수회담 등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가지 이런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김용태 비대위원장께. 그래서 저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김용태 비대위원장 입장, 그다음에 법안을 준비해서 마련해놓고 있는 민주당의 상황 이런 것들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저 정도 7가지 제안에 대해서 이걸 언짢아 하실 이유가 있나 싶어요. 예전에 2024년도 4월인가 5월 달에 윤 전 대통령하고 이재명 당시 대표하고 영수회담 때도 마찬가지로 특검 얘기했어요. 그때. 10장 A4지 10장 5,000자를 적어서 말씀 쭉 하셨잖아요. 오랜만에 보셨으니까 만난 김에 다 얘기하시겠다라는 취지였기 때문에 물론 저희는 비판했지만 많이 이해하는 국민들도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글쎄요, 불편하다고 해서 이걸 공격 대상으로 삼기보다는 내용이 과연 이게 합리적이냐 아니냐 이걸 기준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 우상호 정부수석은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저 A4 용지 딱 받쳐놓고 여러 가지 얘기, 7가지 얘기하라는 저 작심 발언에 대해서 깜짝 놀란 듯이 고개를 돌려 쳐다보기도 했어요. 이현종 의원님. 근데 이런 부분 같아요.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아니 당연히 임기 끝나고 재판받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 그걸 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왜 물어보자는 국민의힘 내부 얘기도 있고 혹은 다른 정치권 얘기 중에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뭔가 좀 위기에 빠졌을 때 뭔가 몰아붙일 수 있는 약간의 뭐 결정타, 치트키 혹은 위급상황에 쓸 수 있는 카드인데 이렇게 초반에 빈총 한번 쏜 거 아니냐라는 게 조응천 전 의원의 평가예요. 참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난다는 게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요? 이례적이고 사실 이제 물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다음에 18일 만에 만난 것은 굉장히 그래도 저는 잘한 거라 보여집니다. 근데 정말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는 이 고위 정치인들이 이렇게 만남에서 저렇게 A4 용지를 들고 과연 저렇게 이야기를 했어야 됐을까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처음 시작은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에 당시에 물론 720일 만에 만난 거였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이야기가 꽤 많아서 그때 당시에도 꽤 오랫동안 아마 이야기를 한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보통 이런 이제 정말 정치인들 뭐 여야 대표와 대통령이 만났을 때는 좀 대화를 자연스럽게 좀 정치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는 이런 걸 다 이야기하더라도 지금 모든 국민이 저렇게 TV에서 이 찍는 그대로 A4 용지를 들고 대통령 면전에서 이야기를 한다. 그때도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야당 대표가 대통령 앞에서 A4 용지를 들고 뭐 15분, 20분 동안 마치 연설하듯이 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정치가 아니다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대화와 대담 이런 게 아니라 회동이 아니라 각자 얘기만 하고 딱 끝나는 것 자체가 보기 좋지 않다. 왜냐하면 저거는 기자회견장에서 이야기하면 돼요. 갔을 때 이야기하면 되는데 만났을 때는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뭔가 그 내용들을 좀 포함을 시켜서 자연스러운 대화를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요즘 뭐 여야 간에 아예 대화가 다 실종이 됐지 않습니까? 여야 대표들 간에 만나도 뭐 별로 그렇게 싸움만 하고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저는 이 만남도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또 언제 만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대통령 면전에서 저렇게 적어와서 읽는다? 보니까 또 이 송원석 원내대표도 더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이제 이런 식의 좀 정치는 하지 말고 저런 이야기는 만나기 전에 그냥 이야기하고 만나서는 정말 대화를 하고 핵심적인 이야기들 서로 좀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는 식으로 좀 대화를 하자. 참 우리나라 문화는요 대화가 없어요. 근데 그 표본이 정치가 더 저는 저런 식으로 한다면 너무 팍팍한 거 아닙니까? 그 야당 입장에서는 이런 것 같아요. 강성필 부위원장. 뭐 김민석 후보자 관련해서도 뭐 즉답하지 않았고 추경 얘기도 뭔가 야당의 조언을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같다는 게 야당의 이제 비판 목소리인데, 근데 저는 오늘 또 다른 야당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 임기 중도 아니고 임기 끝나고 재판받겠다고 약속해달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그 약속 좀 해주면 되지라는 시각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세요? 저는 그 야당 대표로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충분히 그런 얘기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김용태 비대위원장 좀 아쉬운 게 뭐냐면 부패식으로 너무 여러 가지를 펼쳐놓으셨어요. 차라리 제대로 된 한 가지를 요구해가지고 그 한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받아내고 수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저는 훨씬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기사를 보면 내용보다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7분 동안 얘기했다. 송원석 전 원내대표가 18분 동안 얘기했다. 이 시간을 가지고 언급을 하고 있지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다루진 않아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펼쳐놨기 때문에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저런 얘기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평가되는 것 같다.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은 3분밖에 말 안 했지만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7분 그리고 송원석 원내대표의 18분 총 25분간을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달리 메모를 하면서 경청했다는 이미지가 저는 오히려 더 돋보이는 순간이었다고 보여지고 다음번에 또 야당 대표 또 만났으면 좋겠고 정기적으로 만났으면 좋겠는데 그때마다 야당 대표 하실 말씀 있으면 다 하신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왕 노하우를 알려드리면 여러 가지는 말하는 것보다 한두 가지만 제대로 말해서 얻어내는 것이 더 실리적이다. 이런 충고 드립니다. 할 말을 딱 하나만 정해서 그것만 팔아라고 강선필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오늘 아니 임기 후에 재판 약속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가? 신임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 할 말했다라는 얘기와 함께 아니다 민주당에서 무례하다라는 취지 얘기까지 어제 있었던 여야 지도부 회동 얘기 뒷이야기가 이런 논점이었습니다.